안녕하세요. 태경TV 이태경입니다. 오늘은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너무나 잘할 것 같고 잘하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되게 그만두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형제 리더님들도 제가 보고요. 제 파트너 리더님들도 많이 그만두셨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꾸준히 하면 되는 일인데, 아메이 제품 어차피 그냥 바꿔 쓰면서 꿈을 전달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그냥 몇 달 해봤다고 안 된다고 저렇게 그냥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조금 이제 7년째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되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스폰서의 부족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초반에 후원했던 분이 계세요. 마인드도 되게 컸고, 집안 경제력도 되게 좋으셨고, 아메이 비전도 제대로 보셨고요. 그분이 사재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재기라는 그 개념이 뭐였냐면, 그냥 SP를 갈 때, 친정 부모님한테 청정기나 정수기를 사드렸고, 시댁에도 청정기나 정수기 사드렸고, 본인도 그걸 샀고, 그리고 많은 제품들을 사서, 나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오픈 선물로 많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아메이를 하기 전에도 저는 좋은 거 많이 해드리잖아요. 돌침대, 치아 하는데도 사실 700? 몇백씩 드는 선물들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렇게 경제력 있는 분이 빚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물건을 알았는데 부모님이 사시는 것도 좋지만 자식된 도리로 좋은 선물을 저렇게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막 공짜로 주는 거 나쁘지 않겠다. 왜? 우리가 오픈 기념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식으로 SP를 가는 거를 제가 스탑을 못 시켰어요. 저렇게 해도 상관없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한테 250만 PV를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GP라는 도전을 할 때 나 핀업 할 텐데 조금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윈윈이라면서요. 파트너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저는 제 개인 PV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이 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 PV가 거의 없이 했죠. 왜냐면 아메이가 당장 제가 필요한 수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 뒤를 위한 그 자산성을 원하는 거였지 지금 당장 아메이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언니가 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도와드렸죠. 그러고 또 핀을 가신 거예요. 근데 점점점 자생력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첫 번째 SP 때도 그렇게 가셨지, 중간에 GP 때도 그렇게 가셨지, 우리가 뭔가를 성취를 하는 와중에 내가 배우고 깨닫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그분은 결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핀은 가는데 뭔가 이 핀에 비해 그런 능력치나 이런 거는 너무 갭이 있어서 이분이 어느 순간 이제 나하고는 아메이가 맞지 않구나 하고 이제 그만을 두신 거죠. 제가 그거를 보고 그때는 어쩜 저렇게 끈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저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어쩜 저렇게 그냥 저렇게 그만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메이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아메이 성공 룰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일반 자영업을 했던 그 습관대로 제 파트너한테
그냥 뭐 상관없겠지라고 어떻게 보면 놔둬버린 거죠. 그 길이 틀린지 몰랐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팀에서 사재기를 하지 마세요 하는데 핀 욕심에 막 질러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못하게 막아요. 왜? 그렇게 가서 의미가 없는 거를 제가 알고 비용을 지불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아요. 그렇게 가는 거 의미 없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그런 식으로 핀 가서 그 다음 달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경험이 없는 부족한 스폰서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파트너를 잡아주고 길을 이렇게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제가 해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지금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 이렇게 인도를 해줬을 것 같아요.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만둔 거를 그때는 그분이 끈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부족이죠. 스폰서의 능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폰서의 공감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인데 저의 절친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난 친구도 없는데 친구끼리 막 같이 성장하는 팀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사라졌죠. 그때도 진짜 책임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정말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스폰서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머니가 되게 조금 악착같이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집 가족이 되게 좀 평안하게 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네도 엄마가 희생을 하니까 네가 편안하게 크지 않았냐. 그러면 가정이 살아내려면 자식들이 잘 되려면 누군가 희생은 필요하다. 네가 그 희생을 해야지. 엄마잖아. 엄마는 너무나 강인한 존재잖아. 근데 겨우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눈빛이나 뭐 이런 말과 행동에 그 친구의 엄마로서의 위치를 내가 조금 야, 엄마가 돼가지고 그거를 힘들다고 하는 게 엄마의 자격이 있니? 라고 그렇게 내비치지 않았을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면 후원되기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해보자. 그 친구 되게 두려워했거든. 시작하기 전에도.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제 해놓고 막상 합류가 되니까 그 친구의 능력을 내가 보완해서 갈 생각을 안 하고 부족함을 되게 탓했던 거죠. 그러면서 뭘 팀워크로 가니 어쩌니만 하는 그런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한테도 제가 너무 미안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능력치가 다 다른데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구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마는 이래야 된다.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친구를 조금 제가 좀 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상처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만뒀던 이유를 그 친구가 나약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거죠. 제가 그 친구를 품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떠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파트너가 좀 부족하고 성취가 좀 늦고 뭐 해도 그냥 그 친구의 때가 있고 내가 힘이 되어주는 스폰서가 되어주는 게 너무나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메이 사업을 그만둔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메이 본사에서 얘기를 한 게 아메이 사업이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요. 아메이 비전이
잘못돼서 아메이 결과가 늦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저 역시 사람이 좋기도 하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그만둘 수 있다는 그 이유를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이 안에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 리더님들이 계속 배우고 깨닫고 겸손해지려고 하고 뭔가 계속 그런 자기를 깎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메이는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척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 같아요. 저도 아메이 사업을 이제 하다가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좋은 식품을 먹는 거,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몸을 차지하는 70%를 차지하는 그 물이 나쁜 물이면 좀 효과가 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먹어줘야 되는 이유, 내가 잘못하면 산성수를 먹고 내 몸을 그냥 산성비를 받아서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물을 지금 몇 년 하고 있는데도 저는 진짜 아메이 물 말고는 다른 데서 산성수를 먹거나 그렇게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맨 처음에 사업을 막 진행을 할 때는 물을 막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유 저분도 물 소중한 걸 아는구나 했는데, 사업을 그만두고 만나게 되면 그냥 다른 물을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지? 이거는 공부가 된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한테 이 얘기가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메이 정수기 공부를 했고 물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오염된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지? 그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물을 들고 다닌 거죠. 좋아서 들고 다닌 게 아니고 보여주려고 가지고 다닌 거죠. 사업을 딱 그만두고 이제는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좋은 척을 10년, 20년 유지하기는 힘들거든요. 진짜 좋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로 물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걸 누가 시켜서 가지고 다닐까요?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저는 제 몸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물 먹고 싶지 않고 난 좋은 물을 먹고 싶으니까 건강함을 갖고 싶다 보니까 저는 다른 물을 안 먹는 건데, 그 사업을 아는 와중에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를 공부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척을 하지 말고 진짜 좋아야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에요. 빠른 결과를 바래요. 특히 한국 사람이 그게 되게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영끌 막 하잖아요. 영끌에서 집 사고 영끌에서 막 주식 사고 다 빚내서 막 뭘 하잖아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거든요. 뭔가 해야 되는데 뭐 길게 투자해서 뭔가 얻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수입은 2년에서 5년을 정말 이 아메이 시스템대로 해야지 연금이라는 수입을 만들 수 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아메이 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6개월 했다고 1년 했다고 어떻게 수입이 딱딱딱 만들어지냐. 물론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뭐 1년 됐다고 뭐 수입을 엄청 크게 만든 경험이 없어서 저는 1년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해요. 최소한 몇 년은 해봐야죠. 최소한 3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년을 했다고 뭘 알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뭔가 정말 투자의 개념이
정확히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존니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한국 사람도 주식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식은 사고 팔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일찍 사고 남들보다 늦게 팔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서 자식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넘겨준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식은 어때요? 그냥 맨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상투에 잡고 바닥에 또 팔고 막 이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막 빅히트 주식으로 지금 피 보는 개미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근데 아메이는 이거예요. 저도 주식을 해봤지만 예전에 삼성 주식을 제가 40만 원대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했거든요. 그때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때 그 주식을 제가 200 얼마까지 올라간 걸 알아요. 200 거의 5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때 가지고 있으면 그때 삼성 주식만 제가 사는 게 몇 천이었거든요. 5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배면 얼마예요? 2억 5천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 잠깐이나 몇 년이란 사이에 그걸 버텼더라며. 근데 저는 사고 팔고 하느니라고 수익을 그냥 못 낸 거죠. 아메이도 마찬가지.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성장을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또 걸리고 그 성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지루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계속 투자할 수 있어야 아메이에서 말하는 그런 자산성의 수입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몇 번 찾아갔다고 그 사람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뭐 운 좋아서 사업 설명했을 때 딱 알아듣고 딱 뭐 되는 뭐 좋죠.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은 전생에 그냥 복을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는 대로 이제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판이 다른 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도 후원하고 쟤도 후원해요. 근데 내가 후원하신 분은 느려. 근데 저기 똑같이 나보다 후원 더 못하는 분은 그 한 명을 후원을 했는데도 그 한 명이 너무나 성장을 잘하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근데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모든 일이 그래요. 그 사람의 밭이 다르고 내가 밭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 환경이 달라서 결과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리더를 보면서 나를 막 왜 안 되니 그럴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해 나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2년, 3년 느리다고 우리가 인생이 지금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세 인생 중에 3년, 5년 정도 느리다고 해서 그게 느린 걸까요? 그게 안 된다고 포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노후랑 2년, 3년 안 돼도 이 자리에서 버텨서 자산성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느린 걸까요? 안 느리다니까요. 그래서 진득하니 투자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아메이에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없어야 돼요. 네 번째,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그냥 아니 아메이 사업 너무 좋죠. 제품 좋죠. 뭐 아메이 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끝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끝까지 할 이유가 있는데 내가 끝까지 할 이유가 있다고 저 사람도 끝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메이는 문이 열려있는 사업이잖아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뒤집어서요. 누구나 그만둘 수 있고 누구나 중단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만 그럴까요? 저도 동대문에서 장사를 했고 그전에는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10년 넘게 하지 않았어요. 다 몇 년 해서 몇 년 하고 지금에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왜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다가 그만두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전에 그 탑모델 한혜진이 그랬어요. 5년이 지나면요.
80%가 시작했던 그 멤버들이 80%가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가면 결국 한 5%만 살아남는데요. 예전에 유재석이 뭐 홍현이나 약간 무명 생활이 되게 길었던 후배들을 앞에다 두고 그 얘기를 했어요.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그맨이 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잖아요. 버텨줬다는 그 말이 뭐예요? 안 되는 구간을 이 친구들이 이겨내고 참고 하다가 때를 맞이해서 저렇게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유재석 본인도 마찬가지 10년간의 무명 생활을 버텨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10년의 그 무명 생활에 거기서 묵었던 그 단단한 마음들이 지금 스타가 됐는데도 겸손하게 하고 저렇게 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두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판의 오판도 경기의 일부분이다. 근데 내가 졌다고 그 심판의 그 오판으로 졌다고 내가 경기를 그만둔다면 누구의 손해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도 약간 오판을 내가 당하는 느낌일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항상 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 일이 안 되는 일들이 모여서 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안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거를 깨닫고 배우고 성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안 되는 일을 없이 막 계속 잘 되기만 했다면 저는 정말 오만방자한 리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리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힘이 들거나 의문점이 들 때는 저처럼 초반에 제가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해서 막 수업료를 많이 지불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봤더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료를 지불한 케이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막 진행했던 그 과정에서 되게 실수가 많이 발생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스폰서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또 행동해보시고 그리고 그만 두고 싶을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내가 초심을 다 잡고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지? 아메이 시작하시는 분이 당장 50만원, 100만원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몇 년 뒤에 내가 이 정도의 수입이 일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욕심이 생기고 뭔가 방향을 잘못 틀어서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방향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미숙하잖아요. 신도 실수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합니까? 실수가 실패는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우리가 많이 깨닫고 배우고 다시 또 다른 행동을 해서 또 배운다고 하면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닌 거죠. 우리한테 엄청난 성공의 자양분이 되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결과가 날 때까지 정말 과정을 즐기시면서 우리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요. 그쵸?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